주식시장에서 거래량에 대해 모르면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만큼 거래량은 차트 분석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예요. 시중의 거래량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 책도 많이 나와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차트 분석에 있어서 거래량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추세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보합 박스권을 넘기는 급상승에는 거래량이 많은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주식시장에서 기준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우리가 유동성하고 변동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거래량이 터지는 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게 생각해 본다면 말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상 큰 시간 차트에서 주요한 지지저항 구간에 닿거나 돌파가 된다든지 주문 불균형으로 급격한 변동성을 만들어내면서 기존의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하고 있던 적정 가치로부터 가격이 급격하게 멀어지면 가로축 거래량은 어지간하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건 볼륨 프로파일만 한번 대충 긁어봐도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면 큰 규모에서 여러 번 저항받은 저항선이 존재하죠. 그러면 이 구간은 많은 사람들이 숏포지션으로 진입하는 구간, 뚫리는 구간은 단기 트레이더들이 롱으로 진입하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한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하던 적정 가치로부터 멀어지는 구간에서 저점에서 산 사람들의 시세 차익 물량이 발생하던가, 이전에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매도하면서 거래량이 또 크게 터졌을 거예요. 여기에 한번 볼륨 프로파일을 긁어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에 볼륨이 좀 발생돼 있고 급상승 구간에 볼륨이 없어요. 그러다가 가격이 멀어지는 이 구간부터 거래량이 많이 올라가 있죠. 이 말인 즉슨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의 비율보다 너무 높아서 저항선 돌파와 함께 매도 주문이 균형이 맞춰지는 저 높은 가격까지 가격이 크게 밀렸고, 이 X축 거래량의 거의 대부분이 결국 상단에서 거의 다 터졌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세력이 들어와서 거래량이 높은 거다, 이게 아니라 세력이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세가 돌아가는 밸류의 이동이 발생한 거고, 이 움직임은 어지간하면 거래량이 다 높다는 거죠. 결국은 거래량보다 중요한 게 이 시장 구조 안에서 만들어지는 가격의 움직임 자체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박스권을 넘기는 강한 상승과 거래량이 발생한다고 해서 추세를 무조건 이어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구간도 보면 큰 박스를 만들어 놓고 안에 또 작은 박스가 있죠. 두 개 다 뚫어내고 급상승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구간을 보면 여기서 단기 트레이더들의 유동성을 한번 빨아먹고 가격이 급락을 했죠. 그러면 상승할 때 이 캔들에 지금 거래량이 없나요? 누가 봐도 다른 캔들보다 거래량이 많죠. 자, 그러면 나는 이 거래량을 보고 여태까지 트레이딩을 해왔는데 이 박스권을 뚫었을 때의 거래량이 아니면 도대체 상승 추세를 지속해 나가는 걸 어떻게 유추하냐라고 한다면, 상승 이전 보합 구간의 규모와 시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고, 밸류가 이동 후에 안착을 잘 해주는지, 급상승 후에 가격 움직임이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지켜본 다음 대응하는 게 좋아요. 이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앞으로의 영상을 통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거래량을 많이 오해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죠. 그러면 우리가 거래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트레이딩에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래량이 발생하는 원리와 기본부터 차근차근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한 개의 딸기를 판매하려고 시장에 딸기를 내놨어요. 근데 시장에 사람이 없어요. 거래가 성사되지 않겠죠.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이 딸기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1 증가하는 거예요. 거래량은 거래가 얼마나 체결되었는가에 대한 총량을 표시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래량 색깔이 뭔지는 의미 없겠죠. 자, 그러면 이 거래의 총량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거래량을 해석하려면 먼저 캔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양봉 캔들이 있어요. 양봉의 의미가 뭐죠?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보다 더 많아서 매도와 매수의 주문이 균형을 이루는 가격까지 상승했다, 혹은 상승 중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 캔들의 거래량을 해석하자면 이 거래량만큼의 매도 주문이 있었지만 이걸 다 체결시키고도 남을 만큼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보다 많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보면 오른쪽에 같은 크기의 양봉이 있어요. 그런데 왼쪽은 거래량이 작고 오른쪽은 거래량이 큽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왼쪽의 거래량은 매도 주문이 비교적 없었다. 반면에 오른쪽의 거래량은 매도 주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주문이 더 압도적으로 많아서 상승했다는 뜻이 돼요. 즉, 상승의 정도는 같더라도 주문의 압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거래량을 가격의 이동이나 반전에 대한 검증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격의 형성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같은 캔들을 띄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높은 게 신뢰도가 높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긴 양봉에 거래량이 높으면 이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상승이다. 윗꼬리 캔들의 거래량이 높으면 이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저항이다.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가 기준봉을 다시 예시로 들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도대체 이걸 어디다가 비교를 해야 되죠? 이 비교 대상이 없어요. 박스권을 깨고 처음 발생하는 확장은 무수히 많지만 그 박스권의 규모는 전부 다 다를 거고 상승의 폭도 전부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과거의 비슷한 캔들에다가 대보고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을 말해보자면 이 기준봉의 높은 거래량이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속은 없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래량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기 있는 가격 구간에 대한 검증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격이 하락하는 도중에 이 가격 움직임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는 곳까지 가격이 도달을 했구나. 거기에 더불어 높은 거래량을 통해서 이 가격대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하는 인기가 좋고 의미가 있는 가격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와이코프의 노력 대 결과의 법칙을 대입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많은 노력, 즉 높은 거래량을 들여서 적은 결과, 즉 적은 가격 이동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곧 세력의 매수를 의미하므로 반전 가능성을 염두에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래량으로 미래 가격을 미리 예측해서 넘겨짚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매물의 밀도 관점에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보는 예시처럼 가격의 상승 도중에 좁은 가격 범위에서 높은 거래량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은 누군가 산 만큼 누군가 팔았고 여기서 산 사람들은 가격이 빠졌으니 이 가격 구간에 물려 있겠죠. 그러면 추후에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 구간에 도달을 다시 해준다면 본전 심리로 던지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많을 수도 있으니 거래량이 적을 때보다는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 확률이 조금은 높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추세 구조 관점에 따라서 경향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보는 차트는 메인 추세가 누가 봐도 하락이죠. 근데 하락 도중에 반전을 의미하는 캔들의 모양이 발생을 하고 거래량이 높죠. 근데 거래량이 발생하고 한번 밀려요. 자, 여기도 볼게요. 가격의 이동폭이 줄어들고 반전을 암시하는 캔들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높죠. 근데 또 밀리죠. 자, 여기도 볼까요? 가격의 이동폭이 줄면서 높은 거래량을 띄고 반전되는가 싶더니 한 번 더 밀리죠. 그러면 메인 추세가 하락일 때는 반전을 암시하는 캔들과 높은 거래량이 발생한 다음 한 번쯤 밀리고 바로 상승이 아닌 박스권을 만드는 경향성이 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메인 추세가 상승이고 큰 상승 추세에 대한 조정 구간의 저점에서 발생하는 높은 거래량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 보면 메인 추세가 상승이죠. 그리고 여기 이 가격이 지금 메인 추세가 망가진 상태인가요? 아니죠. 엘리어트 파동책을 보면 2파 저점이 1파 저점을 침범하지만 않으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장 구조 반전 신호는 나타날 수 있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이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메인 상승 추세가 완벽하게 깨진 건 아니죠. 그러면 큰 추세 상승과 조정 저점의 반전 캔들이 나타나고 높은 거래량을 띌 때는 비교적 빠르게 상승을 이어나가는 경향이 있구나 체크해 놓는 거예요. 자, 다른 예시도 한번 봐볼게요. 여기도 보면 상승의 조정 구간에 캔들이 좁아지면서 거래량이 피크를 치죠. 그리고 가격이 좀 비교적 빨리 상승을 이어나가는 경향이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만을 근거로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가격 측면에서 진입과 손절의 근거를 잡고 대응하는 게 좋겠죠.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로축의 거래량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은 거래소마다도 천차만별이고 보는 사람의 시각 관점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거래량을 안 보고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거래량에 대한 너무 많은 의미 부여보다는 가격 데이터를 항상 우선으로 하고 근거를 보충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거래량의 아이디어는 지극히 제 주관적인 해석과 생각을 담아서 전달해드렸어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걸을 건 걸러내고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 부분들만 차트에서 충분히 테스트해보신 다음 거래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세로 주거래량인 볼륨 프로파일을 통해서 시장을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